장자의 쌍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를 보시면 BC 365니까 노자가 BC 579였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200년 조금 넘게 차이가 나네요. BC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여튼 장자는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만물이 끊임없이 변함으로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기라고 하는 것, 우리 성리학에서 이미 배웠죠? 만물의 어떤 이루는 재료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원리라고 했죠. 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원리를 드러나게 해주는 건 사실은 기의 변화예요. 기라고 하는 그 재료에 의해서 기가 모이면은 생명이 만들어지고, 기가 흩어지면 생명이 흩어지고, 이렇게 기가 모이고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기가 모이면 생명이 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자, 변화함으로 인간의 감각과 마음을 통해서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왜 그럴까? 감각과 마음을 통해 얻은 지식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물건을 보고서 저거 되게 좋네. 그때는 이제 어떤 예뻐 보이는 그런 타이밍에 있던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굉장히 배고픈 상황이면은 어떤 음식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자는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해요. 우리의 이제 감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 사물을 파악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지렁이 되게 징그러워, 벌레 징그러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감각과 마음을 통해 지렁이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도의 관점, 노자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개미가 있고, 그리고 기왓장도 있고, 기왓장 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왔냐? 도에서 비롯됐죠. 도에서. 사람도 도에서 비롯되었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형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와, 지렁이 정말 미개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 뛰어나다. 인간인 절대적인 선이야. 가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냐? 서로 비교하면서 가치가 드러납니다. 상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 가치를 글씨가 좀 이상해서 이상하네요. 네, 상대적 가치만 존재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도로서 사물들을 보면은 사물들은 귀천이 없으나 자, 도로서 사물을 보면 자, 우리가 사물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도의 입장에서 이게 다 만들어졌구나라고 보면은 사물들은 서로 어떤 게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도라는 것은 만물을 낳는 약간 노자에서 어머니와 같이 비교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관점에서는 얘나 똑같이 누가 귀하고 천한 게 있습니까? 자식들, 도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누가 더 귀하고 천한 것, 이런 구분이 없겠죠? 그런데 사물의 관점에서 보세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세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물을 보면 자기는 귀하다고 하고 인간은 정말 귀해, 상대방은 천하다고 한다. 그렇게 되죠? 만물은 한결같이 평등한 것이니 이제 이걸 강조한 거예요. 평등해. 누구나 도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어디게 못하고 어떤 것이 나은가라고 이제 반문하는 겁니다. 장자가 제시한 도는 노자와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의 근원 원리, 천지 만물 어디에나 내재한 것이다. 도는 다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개미나 쭉정이, 기왓장 속에도 도가 있고 심지어 우물더미에도 똥 오줌이라고 이렇게
원래 원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장자는 이처럼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 만물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깨우치고, 야, 선생님, 뭐 더러운 거 볼 때마다, 오물 막 쓰레기 막 치울 때마다 정말 장자 생각 많이 하는데, 아, 저 쓰레기도 저기도 도가 깃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쟤나 나나 별반 다름이 없이 평등하다. 지저분한 곰팡이 쟤도 나도 똑같이 도가 깃들어있는 형제니까 우리 모두가 평등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쓰레기 치우면 편하더라고요. 하여튼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왜 자유롭냐? 서로 차별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니까, 구분하지 않으니까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뭐는 깨끗해야 되고 뭐는 뭐 이렇게 성공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장자는 이와 같이 이상적인 경지로 재물과 소요를 제시했다. 재물이란 세속의 차별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아까 나온 거죠. 재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선악, 미추, 빈부,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해. 우리는 특히 뭐 이제 서양 철학 배우면은 서구인들은 자기가 선이고, 동양이나 좀 약간 이방인들은 악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다고 봐요. 뭐 천사와 악마 분명하게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서로 비교해서 그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서양 아니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선이고 서양이 악이겠죠. 서로 비교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그 기준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우리 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도의 관점. 잠깐 다시 올려서 이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다 도에서 우러나오는 우리는 형제구나. 우리는 만물은 평등해. 우리 서로 관점에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그게 상대적으로 드러날 수 있죠. 개미가 보기엔 사람, 왜 이렇게 큰 거야? 못생겼어. 개미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인간. 여기 개미예요, 개미. 글씨가 쓰기가 좀 불편해서 이게 글씨가 좀 안 나와요. 양해 바래요. 상대적인 불가하며 모든 차별은 사라진다. 소요는 이리저리 자유롭게 거닐다라는 의미로 도를 깨달아. 그 도라는 것을 알면은 인위적인 기준이나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를 말한다.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개인 도를 깨달으면은 자기 인간 혼자만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좀 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의 그 부족, 우리 인간 문명만의 기준, 성공하고 뭔가 아름다워야 되고 인간 관점에서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우리 인간만의 기준일 뿐이야. 우리 한국 사회만의 미인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의 기준일 뿐이야. 약간 그렇게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말한다. 따라서 소요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대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긴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무라일체라는 것은 여기서는 물은 사물을 의미해요. 사물. 이거는 사물, 아는 나를 의미하죠. 나와 사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 나와 상대 사물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와 책상이 다른 게 아니다. 우리는 사실 도에서 비롯된 형제라는 거죠. 뭐 책상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외국인, 아니면은 뭐 곤충, 아니면 외계인, 그런 것들은 다 도에서 비롯된 우리는 형제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외계인을 정말 괴상하게 보겠죠. 나비, 곤충, 벌레 이런 거 보면 징그럽다고 보겠죠. 근데 우리 인간 관점에서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어머니의 관점, 만물을 만들게 한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하나 똑같이 도에서 비롯된 형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과 나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 자, 장자는 재물과 소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소유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요라는 것이 보면 이리저리 자유롭게 거닐다 어떤 정신적인 자유로움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구분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좌망, 궁극적인 목표가 재물과 소유인데 그것을 이루려면은 좌망해야 돼. 잊어야 돼. 여기 망이라는 건 잊음, 앉아서 잊어야 돼. 심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좌망은 조용히 앉아서 현재의 세계를 잊고 무아의 경지. 왜 무아의 경지를 잊냐? 나라는 것을 의식을 갖게 되면은 남과 나의 차이점을 자꾸 보이게 돼요. 여러분 막 거울 봐봐요. 여러분이 거울 보면은 난 눈이 뭐 작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본다면은 눈이 큰 사람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거겠죠. 나와 남은 다르구나.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요. 내 성적이 어떻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 돈이 재산이 어떻고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잊어버리면은 상대방과 나를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그냥 불화일체 하나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차별적인 대우한 사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차별을 했지만 좌망하게 되면은 더 이상 구별하지 않고 그냥 평등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심재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깨끗이 비워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재나 좌망이나 장자가 제시한 재물과 소유의 경지는 도를 따르는 삶, 결국에는 그런 삶은 도에 따르는 삶을 통해 실현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경지로서 진정한 자유? 자기만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드넓은 도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떤 것에도 마음에 속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는 꼭 남들에게 1등이 되고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기준을 사실 사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걸 내면화해서 1등이 돼야지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1등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차별함이 생겨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것. 그런 기준을 잊어버리면은 자기가 꼭 1등을 하지 않고도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안 벌어도 그냥 자유롭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자기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자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제자들도 있긴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옆에 막 꿇어 다니고 돈 뭐 이렇게 먹을 거 꿇어 다니고 했는데 그럼에도 내면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구분 없이 어렵다 그런 거 생각 없이 늘 마음은 한가롭고 평화롭게 살아는 사람이에요. 또 차별함도 없이 평등, 자유와 평등, 이 경지로서 장자는 이러한 경지에 오른 이상적 인간을 성인 똑같아요. 유학에 쓰는 용어랑 성인 똑같아. 지인 이게 이를지예요. 이를지 어떤 극도의 높은 경지에 이르다라는 말씀. 진인 이거는 참된 사람, 참됨, 천인 하늘과 같은 사람, 신인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상당히 용어가 많아요. 지인, 진인, 천인, 신인 이렇게 칭했다. 여기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물 이야기. 머무는 곳에 얽매인 우물한 개구리는 바다를 말해줘.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바다는 넓어서 끝도 보이지 않아. 바다라는 것은 사실 도를 의미하죠. 도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해요. 근데 얘는 도에 대해서 별로 연구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또 고정된 것에 속박되고 편견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도를 말해줄 수 없다. 이 책의 관점에서만 사실 이거 인위적인 기준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것이 옳은 거고 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책이 또 옳은 거 되겠죠. 마치 뭐 종교적으로 A 종교는 자기 종교가 최고고 B 종교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서로 상대적으로 그리고 다투기만 하죠. 근데 자기 기준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책 벗어 던져요. 가전 속박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에서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물이 평등하구나. 너나 네가 있는 책이나 내가 있는 책이나 그냥 상대적으로 그렇게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뿐구나. 가치의 상대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자, 도가의 현대적 의의. 이건 좀 가볍게 읽으면 되겠네요. 도가의 윤리수상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진정한 행복이 내면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수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한 도가 윤리수상을 바탕으로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은 내면이 아니라 외부적인 거죠. 돈 외적인 거죠. 명예 외적인 거죠. 그런 세속적 가치를 쫓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과 진정한 행복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그러한 세속적 가치는 사실 인위적인 거죠. 인간만 특히 뭐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열심히 하는 나라에서는 인위적으로 그런 외적인 어떤 기준을 정했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굉장히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루면은 성공한 삶. 다 기준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 우리가 도라는 것이 있고 다 모든 것은 다 평등하고 차별 없다 이런 걸 알면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도가의 비판 정신은 현대인의 기존의 사회 질서와 가치에 대해 비판 의식이 필요하다. 도가상은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누구나 따라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 이면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인상적 삶의 모습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도가상의 비판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우리 삶을 되살피고 비판하여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가의 무의자연의 윤리는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도가의 관점에서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오늘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의라는 것이 내버려 두라는 거죠. 변화보다는 냅둬라. 무욕 강조하죠. 어떤 성장하고 돈 많이 벌고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이런 거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교육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환경 문제도 오염시킬 일도 없겠죠. 자연의 질서 내버려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순응하는 삶. 나무를 벨 필요도 없습니다. 올라가면 나무를 내버려둬요. 자, 여기 능도 보죠? 무장과 여인은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건 미인이라고 보면은 그건 사람 관점이죠. 하지만 그들을 보면 물고기 관점에서 그 미인을 보면은 깊이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즉 상대적인 거죠. 미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 절대 가치. 절대적으로 누구나 다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죠. 서로 비교했을 때. 자, 물고기는 깊이 숨고 새들은 높이 날아가 버리고, 새 입장에서 날아가 버리죠. 상대적 가치 참고로 말하면은, 가치 기준이 개개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개개인 혹은 개체에 달려 있다. 그러면은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가치가 또 아름다움이 또 달라지고 새 입장에서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대주의 배울 때 이것이 이제 개인주의랑 연결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연결. 자, 순록과 사슴은 급히 도망가 버리니 이 넷 중에 누가 천하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알겠는가? 그런 거 참다운 아름다움, 절대적 아름다움 없습니다. 보건대 어짐과 의로움의 기준이나 옳고 그름의 방향이 어지러이 뒤섞여 있다.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내 어찌 그 분별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짐과 의로움, 인의를 강조하는
공자 맹자 있죠? 비판하는 겁니다. 그 인의는 사실 사람에 따라 서로 자기가 인하고 상대는 의롭지 않다라고 비판하면서 맨날 다투죠. 내가 착하고 쟤는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인 이걸 인위적이란 거예요. 유위. 인위적인 것, 가치관을 추구하면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지독한 성형 중독으로 유명한 브라질 출신의 A가 이번에는 지방흡입에 나섭니다. 최근 해외 언론은 그가 보다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갖기 위해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다. 근데 절대 아름다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아름다움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추구하니까 되게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처음 쓸 때 오른 이후 지금까지 무려 46차례나. 절대 미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 따라서 또 그것이 예쁘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안 예쁘다고 보는 사람에 따라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예쁘다고 생각하다가 또 안 예쁘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혼란스럽겠네요. 자, 뭐 조언 해봅시다. 뭐라고 할래요? 절대 아름다움 원래 없어. 사람에 따라 제각기 기준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좋게 바라볼 거고 계속 수술해도 어떤 사람은 계속 나쁘게 볼 거야. 뭐 이렇게 조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자세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